제목만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며 들어오셨겠지만 이 사연은 사실입니다. 유난 떠는 예비시모랑 예비신우 때문에 결국은 파혼하게 됐습니다. 금융권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있겠네요. 예비시모가 제 결혼식을 자기 딸 홍보 무대로 쓰고 싶어 하셔서 제가 싫다고 난리친 이 스토리를 파혼한 전남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몇 달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전남친에게는 누나가 있고 6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결혼 얘기 오갔을 때 전남친의 누나는 나이 34살이었고 결혼 안 한 상태였어요. 남자는 꾸준히 사귀고 연애도 한 것 같은데 번번이 결혼 직전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전남친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인연을 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남친 누나한테 문제가 많더군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호칭을 예비신우, 예비시모라고 하겠습니다. 예비신우가 고등학생 때부터 발레를 해서 예대에 들어갔는데 몸매가 좋고 얼굴도 좀 예쁜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처음으로 만난 남자가 돈이 정말 재벌급으로 많은 집 아들이었다고 하던데 그 남자랑 1년 사귀면서 명품 가방도 거의 2, 3천만 원어치 받고 데이트도 호화스럽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초반부터 5성급 호텔도 막 가고 툭하면 외국 여행도 다니는 등 남자 재력에 기대 정말 대단한 데이트를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꽤나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년 정도 그 남자와 사귀다 헤어진 예비신호였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는지 그 이후로 만나는 남자들은 전부 눈에 안 차게 된 거죠. 솔직히 처음 만난 사람이 재벌급이니 어떤 남자가 만족스럽겠어요. 저희는 20대에 아웃백도 감지 덕지였는데 예비신우는 아웃백 간다고 하면 그지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폄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작 저희 예비시댁 집안은 그냥 평범 그 자체였고 가진 건 딱 집밖에 없으신데 그마저도 대출이 3억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은 환갑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한탄하셨고요. 어찌 보면 평범한 집안이지만 아무튼 신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수준에 비하면 예비시댁은 가난할 정도인 거죠.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지만 결국 나이만 차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30대를 맞이하게 된 예비 신우입니다. 발레는 실력이 워낙 형편이 없어서 발레단 근처도 못 가고 발레 학원의 강사로도 취업이 어려웠다네요. 그래도 겨우겨우 개인 레슨 잡아서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정도는 벌었다고 하던데 그마저도 30대부터는 완전히 일자리가 잘려서 백수인 상태였고요. 게다가 살짝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그 호리호리한 백조 같은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과거의 영광에 젖어 사는 예비신우는 좀처럼 남자 보는 눈을 낮추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예비신우는 이런 상황이었죠. 전남친은 금융권 다니는 나름 엘리트였고 일하다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성격이 너무 좋고 무엇보다 제가 많이 좋아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긴 참 그렇지만 예비신우가 예쁜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전남친 역시 인물이 참 좋습니다. 물론 얼굴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좋은데다 결혼 정년기 다 되어 연애하게 되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 예비신우 얘기 들으면서 많이 궁금했어요. 전 남친은 자기 누나가 정말 예쁜데 왜 결혼까지 가는 남자가 없는지 진심으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직접 만나보게 되니 알겠더라고요. 정말이지 성격이 개차반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결혼한다고 양가에 알리고 처음으로 예비신우와 식사 자리를 만든 날이었습니다. 예비신우가 무려 1시간이나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죠. 뭐 차가 많이 밀리는 금요일 저녁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늦게 온 신우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자기한테 식사를 대접하려 하냐며 되려 따지더군요. 거기는 인당 32,000원 하는 코스 요리 레스토랑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나름 신경 쓴다고 쓴 건데
예비 신우는 그 예쁜 얼굴을 팍 찌푸리며 자기가 예비 신우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투덜거리더군요. 남친은 자기 누나가 그러는 게 익숙하다는 듯이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우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스테이크도 하나 시켰는데 자기는 최고급 등급 아니면 안 먹는다며 항상 10만 원 넘는 것만 먹었다고 제가 시킨 거 저더러 다 먹으라고 저한테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속으로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생각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 시간 내내 대화 내용도 자기한테 요즘 대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경기도 어디에서 카페 한다더라. 집은 어디 아파트더라. 알아보니 대출도 안 껴있고 순자산 같던데 이 정도면 가볍게 만나볼까 한다는 얘기 등 죄다 남자와 돈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결혼한다는데 제 이름 달랑 한번 물어보고 제가 뭐 하는지, 자기 동생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건지 등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는 정말이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시간 내내 기빨리듯이 예비 신우한테 시달리고 집에 오는 길에 남친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남친은 곧 죽어도 지 누나 편 들더군요. 아직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리고 이왕 만날 거면 능력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당연하지. 넌 뭘 그러냐? 너도 설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자들처럼 시자 붙으면 무작정 싫어하는 그런 골빈 사람이야? 아니지? 라고 하길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한테 참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자기 누나 얘기만 나오면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듯 했어요. 항상 자기 누나를 안타까운 동정의 눈빛으로 본다고 해야 하나?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죠. 저는 결혼하게 되면 남친의 누나가 내 시누이가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는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었고 저희도 결혼하면 서울 외곽쯤에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왕래도 잦을 사이인데 적어도 이상한 사람이 가족이 되진 않길 바랐어요. 결혼할 남친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예비 신우 생각하니 결혼 생각이 반으로 접혀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약간 무대뽀 스타일이라 저한테 막말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갚아주고 그러는 성격이라 신우가 나한테 시짜짓하면 나도 절대 참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은 있었지만 그게 생각처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저는 남친에게 말했죠. 자기랑 결혼하면 나 자기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너무 자기 중심적이시잖아.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될 테고 이 일 저 일 부딪히는 게 많을 텐데 그때마다 내 속 뒤집어지면 자기가 책임질래? 아니, 왜 그걸 벌써부터 걱정해. 그리고 우리 누나는 가족 일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없는 사람? 그럼 결혼하고 나면 나 자기 누나 안 챙겨도 돼? 에이, 그건 아니지. 적어도 생일이나 아프다고 할 때 정도는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그럴 때도 나는 욕먹을 것 같다고. 오늘도 봐. 인당 3만 원대 식사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 게다가 스테이크도 하나 더 시켜드렸는데 이런 거 거지 같아서 안 먹는다는 둥 그런 말을 면전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그건 우리 누나가 원래 좀 직설적이라 그래. 자기는 한 귀로 듣고 흘려도 된다니까? 정말이지 말이 안 통하더군요. 그때까지는 입 밖으로 파혼하자는 말을 하진 않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비 시댁이랑은 그전에도 두어 번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어머님도 저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좀 무뚝뚝한 편이셨지만 그래도 기분 나쁠 법한 말씀은 잃지 않으셨고요. 결혼하고 나서 맞벌이 하고 싶다는 저의 말에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며 그러면 많이 힘들 텐데 고생하겠다. 맞벌이는 남편이 더 잘해야 한다며 아들더러 결혼하면 정말 잘해야 한다고 막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시댁이라면 결혼해서 나쁘지 않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였고요. 그런데 예비 신우가 낀 자리에서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혹시 이 글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앞두신 분들 계시면 예비 시부모님만 따로 뵙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 다 식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를 계기로 파혼을 하게 됐으니까요. 제가 예비 신우한테 안 좋은 감정이 생긴 걸 알고 남친이 나름 만회해 보겠다며 자리를 한 번 더 만들더군요. 예비 시부모님이랑은 저랑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그거 믿고 아예 아버님, 어머님, 예비 신우까지 다 불러 모은 자리였습니다. 한정식 룸을 예약해 식사하기로 했고 이번에도 역시 예비 신우는 시간을 맞추지 않더군요. 1시간 정도 늦을 거라 하기에 저희끼리 그렇게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고 나름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술도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도 아버님, 어머님이랑 농담도 하고 나름 유연한 분위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저희 결혼 얘기가 나왔죠. 신혼집이나 예물 예당 같은 건 안 그래도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남친 회사에서 무이자로 나오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해서 저희끼리 보금자리를 구하기로 했고 예물 예단은 거의 다 생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딱 저희 결혼 반지랑 양가 부모님 한복을 맞춰드리기로 했거든요. 양가에서 지원 안 받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거창하게 챙길 거 다 챙기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남친네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반지는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대충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비 신우가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또 앉자마자 불평을 하면서 웬 한정식이야. 나 다이어트 하느라 쌀밥 안 먹는 거 알면서. 한식이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지 알아? 아 정말. 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예비 시부모님이 그런 예비 신우를 타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러게. 그럼 우리 공주 것만 뭐 따로 시켜줄게. 여기 샐러드만 따로 줄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시며 직원을 부르시는 예비 시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아무튼 예비 신우가 오자마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하는 말에 모두 꼼짝을 못한다는 느낌? 그냥 분위기가 순식간에 예비 신우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묻길래 제가 예물 예단 어떻게 할지 말씀 나누고 있었다고 했더니 예비 신우가 그런데 양가 부모님만 한복을 맞춰줘? 나는? 내 건 없어? 라고 묻더군요. 참고로 저희도 위로 오빠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결혼 사정에 맞춰서 형제들 것까지는 따로 예복을 안 해주기로 결정했고요. 그걸 예비 시부모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 저희 이번에 예산 때문에. 에이, 그래도 신우 예복 하나는 맞춰줘야지. 나 받은 거 있는데. 라고 하면서 모 명품 브랜드에서 400만 원대 투피스 정장을 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려니 예비 신부가 제 눈치를 쓱 보시며 그럼 우리 공주님 예복까지만 하나만 더 어떻게 안 되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 오빠도 해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4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우가 입을 대빨 내밀며 아니, 그래도 나름 싼 걸로 고른 건데 뭐가 비싸? 쓸 땐 써야지. 그리고 축의금으로 다 커버 칠 텐데 뭐가 걱정이야. 짜게 굴면 결혼해서 복 안 들어와. 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그 말도 맞다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친만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좀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눈치도 없이 남친도 그럼 자기 누나까지만 예복을 좀 해주자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우리 오빠도 당연히 해줘야겠네. 내가 골라보라고 할게. 라고 어금니를 꽉 깨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꼭 그렇게까지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아마 예비 시모도 거기서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해야 나중에 탈이 안 나지 않겠냐고. 그러다 싸우면 저희만 손해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그렇게 잠깐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 예비 신우가 자기 때문에 싸움이 나겠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 내가 괜히 예복해달라고 졸라서 난감하게 됐겠네.
결혼도 안 한 손에 신우 있어서 안 그래도 심란했을 텐데. 라고 하니 예비 신부랑 남친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며 예비 신우를 달래더라고요. 그렇게 시무룩하게, 아니 시무룩한 척하는 예비 신우를 보는데 정말 혈압이 오르는 듯 뒷골이 싸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화제가 예비 신우의 결혼 문제로 흘러갔죠.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재력이 어느 정도고 성격이 이러저러 하더라고 예비 신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엔 괜찮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우가 결혼정보회사 등록도 했었는데 사실 잘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비 신우가 얼굴이 정말 예쁘긴 예뻐도 집이 평범한 데다 스펙도 별로 없어서 그닥 결혼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예비 신우는 변호사, 회계사도 마음에 안 들어 했고 무조건 의사 아니면 재력이 정말 뛰어난 재벌급만 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정사에서는 매칭이 안 됐고 거의 아는 사람 통해 선보는 걸로 남자를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예비 시모는 이번에 만나는 남자도 별로라고 판단하셨는지 한숨을 깊게 쉬시고는 에휴, 우리 딸이 얼마나 재능이 있고 예쁜데 우리 딸 데려가는 사람은 정말 복 받을 거야. 이런 이쁜이가 세상에 널린 것도 아닌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친도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누나 그럴 게 아니라 TV에 좀 나가봐. 요즘 일반인들도 나오는 프로그램 많잖아. 그런데 좀 신청해서 나가보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랑감 구하기 쉽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신우 같은 사람이 TV에 나온다면 아마 욕을 욕대로 다 먹어서 슈퍼도 제대로 얼굴 들고 못 다닐 겁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 누나 자기 딸을 객관적으로 못 보나 싶어서 황당했고 내가 이런 집에 과연 시집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하더군요. 그리고 다들 저라는 사람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예비 신우가 한마디 하는 것에 반응하기 바쁘고 또 달래주고 난리더군요. 그야말로 그 집안의 공주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착잡한 마음으로 찬물만 들이키자 어머님이 저를 한번 힐끗 보시고는 우리 예비 며느님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가? 라고 하시길래 제가 놀라워하며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니 그래도 우리의 누나보다 먼저 결혼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새치기 하는 건데 그래도 잘해줘야지. 우리 지영이네 오빠는 먼저 결혼하셨다면서? 라고 하시더군요. 결혼 못한 예비 신우한테 특혜를 주자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예비 신부가 뭔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참, 너희 결혼 때 우리 아들 회사 임원분들도 오신다고 했나? 아니, 일개 사원 결혼식에 안 오시지. 근데 우리 본부장님은 꼭 오신다고 했어. 회식 때 나랑 약속하셨거든. 그리고 또 누구 오시니? 좀 높은 사람 안 오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여의도에서 많이 오시긴 하지. 그 말에 예비 신부가 얼굴에 화색이 돌며 수진아, 너 네 동생 결혼식 때 정말 예쁘게 입자. 그래야 너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결혼식 때 제일 예뻐야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신부 아닌가요? 제가 어이없게 쳐다보자 예비 신부가 아니 어떻게 보면 잘 차려진 잔치잖니. 거기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는데 시집 못 간 우리 딸도 좀 홍보를 해야지. 원래 결혼식이 그런 거야. 거기서 눈도 맞고 그러는 거라고. 라고 하시며 예비 신우에게 그날 강남에 있는 샵도 들리고 옷도 몸매 잘 드러나는 걸로 입으라고 잔소리더군요. 예비 신우는 시큰둥하게 듣다가 귀찮은데 뭐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결혼식 민폐 하객이야. 엄마는 그것도 몰라? 라고 톡 쏘아 붙이더군요. 그리고는 아니 그럼 내가 차라리 축가를 부를까? 라고 하니까 예비 시모랑 남친이 박수를 치며 좋은 생각이라고 한우하더군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신나서 댄스곡을 해야 하네. 분위기 있는 발라드로 해야 하네. 난리더라고요. 누나는 몸매가 좋아서 꼭 댄스곡을 해야 돼. 여자 아이돌 느낌 나는 곡으로 가운데서 춤춰. 그게 어울리겠다. 아니야. 우리 딸은 목소리가 예쁘고 호소력이 짙어서 분위기 있는 발라드로 해야 돼. 그게 잘 어울린다고.
그럴 거면 2개를 하지 뭐. 발라드랑 댄스랑. 어때? 누나? 그 말에 예비 신우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 나는 가곡하고 싶은데 그게 교양 있어 보이잖아. 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그거 좋다 하시며 그럼 3개를 부르는 거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저는 술까지 홀랑 깨더군요. 누구 결혼식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축가를 정하고 또 무려 3곡을 한다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듣다 못해서 아니, 제 결혼식이기도 한데 너무 언니 위주로 식을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언니 결혼식인 줄 알겠어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예비시모가 아니,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니. 그리고 누가 영상이라도 찍어서 어디 올리기라도 하면 우리 딸 금방 유명해질 텐데.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딸은 발레 할 때가 제일 예쁘잖니? 그러지 말고 가곡을 하면서 발레도 하자. 어때? 라고